다르게 보는 뉴스, 여론조사의 함정에 대해서 인제대 김창현 교수와 얘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각 당의 후보 선출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데요. 그야말로 만능 해결사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들이 또 일제히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여론조사 거의 매일 보도되는데 실태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당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날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와 또 여론조사로 원래 내세웠던 무공천 주장을 뒤집었는데요. 네. 여론조사가 조금 더 늦게 나왔던 이유였습니다. 네네. 현재 예비 경선은 대부분 여론조사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 혹은 인지도 없는 신인들은 여론조사의 제물이 되고 있다. 각 지방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광역단체장 선출 4가지 방안 가운데 2가지에서 국민 여론조사가 50%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여론조사로만 방식하는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방식도 포함됐는데 새누리당은 이 제주지사 후보 선출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미 했죠. 그리고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여론조사 100%를 채택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은 여론조사 만능주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론조사 만능주의라 진짜 어려운 결정은 여론조사에 다 그냥 넘기는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우리 언론은 또 그걸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원래 이런 것인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게 괜찮은 건가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여론조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나 맹신해서도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론조사는 이 막연한 여론,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사람들 개개인의 의견을 이 구체적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여론조사거든요. 네. 사람들의 생각을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보다 이해하기 쉽고 또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네. 문제는 이 여론이란 것이 수시로 바뀌고 모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물어서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 그러니까 표본조사라고 그러죠. 예. 이런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론조사에 보면 항상 오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완벽하게 믿지 말라는 것인데요. 서양에서 발달한 이런 여론조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맹신의 잣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 자료다. 어떤 문제, 그러니까 함정 같은 것이 여론조사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그 결정의 참고 자료 정도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게 뭘까요? 2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론조사 자체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언론에서 보도하는 과정의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 2가지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과정에서 오류가 범할 수 있어서 매우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아직도 과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을 보면 일종의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일종의 과학이 아니라. 예. 네, 그 이유는 이 설문지 구성이나 여론조사 방법이라든가 표본 집단 선발 방식이나 혹은 표본 집단 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그러니까 수치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항상 오차 범위라는 것을 설정해두고 이런 범위 안에서만 믿어달라는 것이고 이런 범위를 벗어나면 이건 휴지로 그러니까 수치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가는 또 저널리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바로 언론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불완전한 수치를 가지고 또 다른 주관적 해석을 하게 되니까 오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너무 많이 믿지 말라. 이것이 여론조사의 실태입니다. 아하, 너무 믿지 말라. 불완전한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불완전한 어떤 자료 그리고 일종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 여론조사를 서구에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서구에서도 이런 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발표하는데요. 네. 일단은 여론조사가 과거보다는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서구에서는 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이나 한 후보자의 지지도의 추세,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흐름을 보는 데 유용한 자료다. 그리고 오차 범위 내의 수치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고 특히 누가 이겼다 졌다 식으로 보도하지 말라까지 당부하고 있고요. 네. 오차 범위 내에서의 수치를 가지고 이겼다 졌다로 표시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오차 범위내 수치를 가지고 이겼다 졌다 표현한 거는 잘못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언론에서 오차 범위내 박빙이라는 표현 되게 자주 쓰거든요. 네. 그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군요. 그럼요. 오차 범위 내에서는 이겼다 졌다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론조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반드시 7개 사항, 그러니까 여론조사 시기나 방법, 또 여론조사 실시 기관, 신뢰도와 오차 범위, 표본 집단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네네. 이 오차 범위 내의 지지도 차이는 무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겼다 졌다 혹은 뒤집혔다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언론의 무지 내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라는 것이죠. 네. 심지어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 8일날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에서 YTN의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방송한 부분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YTN 여론조사 결과 43.8%의 지지율을 얻었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42.7%의 지지를 얻어서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차이가 1.1% 차이의 초박빙 구도로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네. 정작 그래프에서는 두 후보의 차이를 크게 거의 10% 정도 차이로 아이고. 시각적으로 벌려놔서 자칫 정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압도하는 것처럼 묘사돼서 지금 현재 이 방송통신심의의 징계를 요구한 이런 사안도 있는데요. 예.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보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과장이나 왜곡해서 보도하게 되면 더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1%라는 것 자체도 오차 범위 내니까 아무 의미가 의미가 없는 수치죠. 그렇죠. 네. 근데 여론조사 대상자들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박원순 시장이나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 뭐 조사 결과와 보도에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여론조사 행태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선진 사회와 미디어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네. 지금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죠. 이런 여론조사를 저는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맹신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단일화나 주요 의사를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정치의 포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선거법에 명시한 대로 7개 필수사항 공지를 지키고 있는 편인데 문제는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아전인수식 왜곡이 문제인데요. 네. 참고로 제가 BBC 보도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 예. BBC 보도 가이드라인에는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가지고 제목으로 뽑지 말아라. 또 오차 범위 내의 수치를 이겼다 졌다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표현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자세한 표현 방법까지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당장 저희가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BBC에서 맡고 있는 게. 네, 우리 언론사들이 이런 여론조사 맹신에서 좀 벗어나서 예. 좀 더 신중한 보도 자세, 그리고 정당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조차 모두 여론조사에 의존하려는 정당 지도부의 인식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식은 혹 무책임한 정당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일종이라는 말씀, 그리고 정치를 살려야 된다는 정당의 책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시사자키 다르게 본 뉴스 인제대 김창윤 교수였습니다.